지금 자신감 번지 점프했어요. 음전했어요. 이 버블이 멈추지 않을까?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수익금에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수익금과 함께 자신감이 줄었어요. 지금 자신감 번지 점프했어요. 음전했어요. 아, 오늘 이제 드디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내 파란색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달은 진짜 너무 힘드네. 편집자한테 지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편집자가 마이너스 500이라 그랬는데 나 한 두 팀만 빠져도 마이너스 500이거든. 왜 그때 팔지 못했을까?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킨 거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된다.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여름에 주가가 가장 싸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여름에 항상 이렇게 겪고 산타랠리라고 하는 연말까지 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는데, 근데 이제 5월인데 여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조금 들면서 약간 마인드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 돈을 잃어서 그런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과연 연준이 원하는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노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래서 노동률이 올라가려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항상 이 지표를 봐도 경기가 진짜 좋고 막 이럴 때 고용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노동률은 스태그플레이션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라도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시대는 복지도 좋지,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해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다 각자 그런 자기만의 꿈이 있잖아. 근데 상황이 좋은데 누가 그 고용률을 달성하게 놔둘까? 내 마음속에 이런 비관론자적인 마인드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이 논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설득되면 이 버블이 멈추지 않을까?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수익금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쩔 수 있나요? 아직 1년 중에 이제 5월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는다. 죽어도 롱으로 준다.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니까. 근데 하반기에 당연히 백신 시대로 들어가면서 결국 컨택트주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뺐었단 말이야, 컨택트주들을. 왜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마침 이제 화장품이랑 또 우리가 막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원전주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 또 얘기가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랠리를 하고 있잖아. 그때 찔끔 먹고 그냥 또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면이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 아쉽다. 확실히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딱 한 달 생활비만 있으면 일을 안 한다. 거의 소비의 국가잖아요, 미국. 그치. 아이러니하죠. 실업급여라는 게 그렇지. 일을 못하고 생계가 위험할 때 이제 다시 취업할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걸로 놀러 다니는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거긴 평균 임금이 높으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일하면서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벌으니까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이번에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조업이 많이 살아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긴 할 텐데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메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2030 세대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연준이 원하는 고용률은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논리가 시장에 퍼지면 아마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는 고용률이 회복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호재로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테이퍼링의 시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거니까. 근데 짓이 전부 쓸모없는 짓이다 그치.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고용률 목표치를 낮춰버리고 그냥 빠르게 테이퍼링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비관론자적으로 바뀌면서 생각의 발상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성장률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황이라는 거는 이미 그 성장치만큼을 주가가 너무 다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치. 미래치를 다 반영해서 현재 주가에 반영이 다 됐는데 그 향후 미래가 되게 불투명할 때 꿈꿔왔던 논리들이 모멘텀이 무너질 때, 그때 아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니긴 하지. 계속 시장을 보다 보니까 6, 7월 분위기가 막 엄청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렇다고 6, 7월에 내릴 것 같다 라고 하기엔 내 포지션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은 이번 주다. 포지션을 조금 덜어낼지 아니면 그냥 기존 포지션을 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지금 그게 시장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리포트들 보면 심지어 테이퍼링조차도 준비된 테이퍼링이었다. 2013년 때는 당혹스러운 타이밍에 테이퍼링이 나왔는데 이번엔 사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시장도 반응을 안 했고 근데 지금 오히려 테이퍼링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제로 주가를 보면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쵸. 심지어 여행 쪽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언택트 주가 달리면서 동시에 또 컨택트 주다 라고 이미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딱히 재미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 또 내 입장에서는 그럼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좀 불편한 시장인데 내가 그럼 포지션 들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까지 가잖아. 내 안에 내적 갈등이 막 여러 개의 자아가 막 부딪히고 있어. 일단 아쉬운 건 원전주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건 뭐 수순이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슈가 됐어. 정권이 바뀔 때쯤 맞아, 말이 맞아. 나올 줄 알았는데 한미 협상에서 나올 줄. 대선과 동시에 이제 원전들도 다시 펌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미뤘잖아 우리도. 근데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주식이 요즘 어려운 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 정말 너무 빨라져서 스마트머니라고 막 옛날에는 세력이라고 하면서 불렀잖아요. 맞아.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고학력자야. 맞아. 요즘 다 개인 투자자들 다 너무 똑똑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밍 잡기 어렵더라고. 옛날엔 내가 제일 빨랐거든. 그니까. 나 옛날엔 진짜 나 주식하면 너무 빨리 매수해서 너무 텀이 길다 말 생각했는데, 주식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아이디어 떠올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반영되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미 놓치는 경우도 많고 10년 전 주식시장이랑 지금 주식시장이랑 또 다른 것 같아. 나는 이 앞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초심자들한테는 그만큼 더 어려운 진입장벽이 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은 갭을 이렇게 축소하려고 그러면 그 업종을 줄이고 그 안에 깊이 이해하겠지. 그게 훨씬 더 그 업종에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요인이니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확실히 지금 전월 대비 한 30% 주식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줄었구나. 네. 확실히 장이 빠지면 오히려 관심이 식었을 때 계속 남아있으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치. 항상 장이 빠질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래 대기 매수자들이 항상 많이 있어. 지금 시장의 유일한 장점은 장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대기 매수자들이 견고하게 대기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강력한 거거든. 조금만 매력적인 가격대로 가도 지금 30%가 빠졌다는 건 다시 살 준비가 맞아. 된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는 건 빠진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 항상. 하방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가가 갑자기 랠리를 이어갈 때 사람들이 못 참고 사거든. 그럼 이제 그때 슈팅이라는 게 나와. 올해 1월장 같은 모든 업종에서 이제 슈팅이 팍 나오면서 정점을 이루는데, 하반기까지 장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6, 7월은 당분간 분위기가 딱히 좋아질 이유도 없고 나빠질 이유도 없고, 일단 다음 주부터 내 포트폴리오가 걱정돼서 이제 내일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대응해보시고 진짜 큰 하락장이 오면 어깨에서 내가 던져야지,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 있던가. 나는 사실 지금이 어깨인 것 같은데 내려야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안 내릴 거야. 항상 그 무지막지한 논리, 내리면 탈 수가 없다, 그게 나를 너무 가두고 있어서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트레이딩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두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주, 성장주 이걸 제외하고 계속 다른 먹거리를 찾아나가는 주식시장이잖아. 주식시장 항상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 코로나 끝나면 그 이유를 찾겠지. 근데 단순히 예측되는 미래는 맞잖아.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그럼 엉덩이가 무거우면 벌 수 있었다. 엉덩이를 무겁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지. 생각해보는 건 사실 그게 어렵지 않죠. 뭐 누구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마스크 벗을 거니까 뭐 색조 화장품이 매출이 늘어날 거야. 옷도 많이 살 거야. 하반기에는 뭐 그런 확실히 컨택트주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한 달 반영하면 또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거 막 반영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동강님처럼 이러다가 시장이 조금 빠지고 관심이 식으면 앞에 반영했던 거 다 까먹고 이제 다 매너리. 떨어지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오히려 그때 되게 단순한 거, 이미 보장된 건데 사람들이 다시 까먹어버린 걸로 맞아. 그 근거를 매수하면 또 투자 기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신 분들은 빨리 떨어져라. 그치. 주식시장 항상 그런 논리로 움직인다. 근데 6, 7월 분위기가 어떨지, 이 사이클을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전체적으로 한번 주저앉고 뭐 하향 평준화 시켜서 개걸음을 하든 재미없어지든 그런 상황이 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은 조금 아쉬운 달이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이 수익 인증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버는 영상으로 뵙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